왜 곰족은 인간이 되고 범족은 이탈했을까? 그는 세종족의 문화적 격차에 따라서 이 적응력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웅족은 아는 것처럼 천신족이고 주곡을 으뜸으로 여기는 농경민족이고 정착생활을 했고 정주민이죠. 신단수와 같은 신수를 중심으로 전사를 생각해요. 자꾸 신단수 찾아가는 거는 이 유목민족은 신단수 같은 그 나무를 섬기지 않아요. 또 이동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마을마다 당나무가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도 마을마다 당나무가 있잖아요. 그 당나무가 그 마을의 하나의 그 상징입니다. 신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과 범이 환웅 만나려면 어디 갑니까? 신단수 밑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와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죠. 이건 천왕이고 천신족이고. 예. 그래서 곰토텐족과 범토텐족과 완전히 세계관이 다르다. 또 생업 양식도 다르다. 생활 방식도 다르고, 식생활도 다르고, 주거생활도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봐서는 선진민족이었고, 그래서 곰족과 범족이 동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곰족은 3대적으로 곰토템족입니다. 곰은 잡식성이죠. 육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식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농경민족과 만날 가는 접점이 있습니다. 또 동굴 속에서 겨울잠을 자죠. 그러니까 정착성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범족은 어떠냐면 육식성과 이득성, 순전히 고기만 먹습니다. 채식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범은 겨울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서 겨울잠을 자는 고무 정착성하고 이건 사철 떠돌아다니는 범족하고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한웅족 문화에 곰족은 상대적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지만 참고 견딜 수 있지만은 잡식성도 있고 또 정착성도 있고 한데 이게 범족은 적응하기 어려워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한웅신시의 정착문화 전통은 어떻게 지속되었을까? 우리 한국 정축화 문화의 특수성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저공 문화를 보면 한웅신시 시대부터 햇빛 보지 말고 들어앉아 살아라고 하는 그런 주거 문화의 전통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구나. 어떻게? 온돌 문화나 자식 문화나 방어 가변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온돌 문화는 구들로 와서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거고, 자식 문화는 집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신발 벗고 앉아서 생활하는 거죠. 서양사는 다 신발 신고 입식 생활 하잖아요. 이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다 입식 생활을 하죠. 그 다음에 방어 가변성, 한 방에 여러 기능을 둘이 관리하는 가변성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온돌 문화는 한웅신시의 정착 문화에서 뿌리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온돌이 고구려 시대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북한의 발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고조선 시기에도 온돌이 있었다는 유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령성 무순시 연화보 유적이나 북한의 영등군 세중리 유적, 시중군 로남리 유적 등에서 온돌의 흔적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온돌의 역사가 역시 고조선 시기부터 있었다. 그 고조선 시기 쑥과 마늘 먹는 것처럼 고조선 시기에 구들 놓고 사는 풍속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를 놓아서 집을 짓는 것은 오랜 붙박이 생활을 전제로 합니다. 텐트는 바닥을 설치하지 않아요. 어디든지 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집터 닦아가지고 구두를 놓는데 며칠 하면 걸립니다. 그래서 구두는 우리나라에서 집의 부속물이 아니라 건축물 자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목민들은 이동생활을 하는 까닭에 민면을 떳떳하게 해서 생활한다는 것은 아주 발생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은 아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텐트 바닥에 구조적으로 구두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여기에 텐트 안에 핫토프를 피웠는데 난로가 개발되고는 난로를 피우죠. 이거는 게르 안의 풍속입니다. 난로고 요거 땔감이죠. 그래서 게르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철거하는데 30분 만에 철거하고 다시 복원하는데 1시간 걸려요. 그래, 1시간 30분 만에 철거했다 복원하는 것도 그 정도로 쉽게 설치하는 건데 언제 구두를 놓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이동생활이 불가능하죠. 유목민과 다른 한국인의 난방 방식인데 유목민들은 정착 생활을 해도
집을 짓고 살아도 예, 구두를 놓지 않아요. 옛날에 구두를 놓은 전통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텐트 안에 핫도그를 피우다가 난로 피우다가 집을 짓고 살면서 붙박이로 집을 짓고 살면서는 원래 방 가운데 난로가 있었어요. 근데 방 가운데 난로를 설치하니까 불편하니까 벽에다가 난로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땔감을 놓고 여기다 불을 지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이제 라디에이터, 벽난로가 있던 자리에 라디에이터가 있죠. 그래서 이 라디에이터 난방은 측면 난방입니다. 대기를 난방하고. 우리나라는 온도는 붙박이식 밑면 난방이죠. 이렇게 실외에서 가열하고 이 열기가 이렇게 방 구두를 통해 가지고 이쪽 꿀떡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면 난방, 바닥 난방이죠. 그래서 바닥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등 따쓰고 배불러야 돼요. 배부른 것보다 등 따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런 바닥 난방 속에서 사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등이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동계올림픽 하는데 각국 선수들이 야외에서 피어난 핫도그에 불을 쬐고 있다. 전부 다 이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불 쬐다 가끔씩 이렇게 쬐는 사람이 있어요. 등을 쬐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니폼에 코리어라는 문자가 없어도 아이고 저거는 한국 선수네, 한국 임원이네, 한국 응원단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왜냐하면 등이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핫도그를 쬐을 때에도 가끔씩은 등을 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들의 온돌문화가 나온 발명이 있습니다. 예. 서양 사람들은 여기에 라디에이터를 씌웠는데 우리는 방 옆에 라디에이터 세워가지고 만족하겠어요. 등이 안 따스니까. 그래서 온수 보일러를 바닥에 깔았지요. 그래서 바닥 난방 보일러를 개발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에는 지금 다 바닥 난방 온수 보일러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한국형 아파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다른 말로 고급 아파트를 한국형 아파트라고 해요. 왜 그게 고급 아파트인가 하면은 난방을 온돌형 보일러, 바닥 난방 보일러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형 아파트, 그거는 다른 말로 고급 아파트라는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기담요를 일본 사람들이 맨 처음 발견했어요. 전기담요는 원래 일회용 기구로 환자가 뭐 이렇게 한기를 만나고 덜덜 떠는 환자를 위해서 유럽에서 이 전기담요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덮어주고 했는데 이것은 일본에는 난방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전기담요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뭐 고다째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을 이불 속에 넣거나 또는 고다째 그래가지고 이 방바닥을 파고 거기에 핫도그를 피우고 난 다음에 그 잿불을 위에 상을 놓고 거기에 이불을 덮고 발을 넣어가지고 자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다째가 있는 것은 방 하나밖에 뿐이기 때문에 식구가 다 잘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방에 가서 잘 때는 뜨거운 물이든 통을 들고 가서 이불 속에 넣고 잤어요. 그러니까 이 온돌이 없으면 그만큼 춥게 잤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막 요가 툭툭하죠. 그런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난방기구로 전기담요를 발명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기장판을 발명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가지고 갈 가전제품이 80년대 아무것도 없었어요. 90년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전기장판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있었다. 요즘 뭐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뭐 여러 가지 다 우수하기 때문에 사정이 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다. 지금은 전기장판이 온수 매트로까지 발견됐고 요새는 뭐 옥매트도 나오고 온갖 등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도구들이 새로 발명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럽에서 들어온 그 스프링 침대나 매트 침대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돌 침대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온돌 침대를 발명한 거죠. 그 침대에서 돌이나 흙을 깔고 따뜻하게 만든 거죠. 이거는 온돌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침대를 이렇게 한국형 돌 침대를 발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등이 따뜻해야 잠이 잘 오고 등 따시고 배불러야 하니까 뭐든지 우리나라에 오면은 등을 따뜻하게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돌 침대를 발명한 것. 돌 침대를 발명한 것은 바로 고조선 시대 때부터 있던 정착 생활이 나온 그런 온돌 문화가 나온 등을 따뜻하게 해서 자는 잠자리 문화가 나온 발명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 문명은 새로운 문명을 발명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방이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 안에 들어가면 앉아서 실내 생활을 합니다. 방바닥에서 신발 벗고 앉아야 돼요. 방이 따뜻하니까. 바닥이 따뜻한데 신발 신고 있으면 그 온기가 전달되겠어요? 그러니까 현관에부터 신발 신고 방에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면은 방바닥은 물걸레질을 할 만큼 깨끗하고 말끔합니다. 아마 물걸레질을 해서 청소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은 싱크대 밖뿐이에요. 욕실하고. 근데 우리는 온 바닥을 다 물걸레질 하잖아요. 그만큼 깨끗하게 반질반질하게 관리하는 것은 온몸을 땅에 대고 앉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바른 자세는 방에 앉아서 가부좌 하는 것이죠. 그 가부좌 한 자세, 책상다리 한 자세의 가장 오래된 유적이 우아량 동산치에서 나오는 여신상, 그 다음에 요거는 내몽골 오안치에서 나온 남신상, 전부 다 가부좌에서 앉아있죠. 이것도 역시 이 고조선 문화유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앉지 않아요. 다 뭐 깔고 앉고 입식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부좌 자세는 몸을 가장 많이 바닥에 대고 앉는 자세인데 온도로 전통이 한국 고유의 자식 문화를 창출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른 자세를 창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선도하는 사람들은 뭐 수도하는 자세다, 단전 호흡하는 자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앉아있는 자세는 바로 바닥 난방을 하는 그러한 전통과 관계되어 있고 자식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따라서 우리나라는 등잔도 앉아있는 사람이 안정기 높이로 이 등잔이 있습니다. 이러한 등잔은 우리나라밖에 뿐이에요. 외국의 남포불이라든가 램프 있죠. 그 다음에 촛대 이런 건 다 탁자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입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탁자에 앉아있는 높이도 다 이렇게 낮아요. 우리는 바닥에 앉기 때문에 안정기 높이로 이렇게 높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벽에다가 이 벽걸이로 촛대를 하든지 램프를 걸든지 아니면은 여기 천장에다가 막 화려한 조명을 달잖아요. 이건 입식 생활이었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천장에서 조명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기에 맞게 이게 자식 문화의 조명기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자식 생활이 지닌 가옥의 특수성인데 우리는 안팎이 분명합니다. 집 밖에서 방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마당이죠. 여기가 축대입니다. 마당에서 축대 올라가가지고 대돌에다 신발 벗어요. 여기다 대돌 위에다 다 신발 벗었잖아요. 그 여기 신발 벗고 텐마루에 올라갑니다. 텐마루에 올라갑니다. 텐마루에 올라가면 여기 또 문 열고 문지방이 높아요. 여기서 마당, 축대, 대돌, 텐마루, 문지방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걸어놔요. 그래서 신발은 아예 아주 벗겨요. 완전히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면은 신발 보고 이 방에 누가 지금 들어있는가 하는 정보가 여기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양옥 짓거나 아파트에서도 현관에서 신발 벗습니다. 아직 들어가자마자 신발 벗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관에는 신발장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외국에는 신발 신고 거실이고 뭐 침실이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관하고 거실하고 사이에 문이 별도로 없어요.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바로 거실과 방으로 연결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현관과 거실 사이에 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층차로 구분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신발 벗고 신발은 신발차에 넣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이 이렇게 깨끗하고 말끔한데 어떻게 신발 신고 이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겠어요? 여러분 다 앉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석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앉아서 생활해야 되고 오히려 서 있으면 이 사람 왜 장승처럼 서 있노? 앉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따뜻한 아랫목으로 손님을 건화해서 앉도록 하는 거죠. 요즘은 뭐 보일러 때문에 아랫목이 없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바닥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까닭은 온돌 때문에 그렇다. 온돌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입식가옥 서구는 물론 중국도 입식이어서 신발 신고 생활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집 안팎하고 구분이 없어요. 침실까지 신발 신은 채 활동하고, 아무리 대저택이라도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거실이지, 현관하고 사이에 신발장 놓는 어떤 현관 공간이 별도로 있거나 그 차단하는 문이 없어요. 청차도 없습니다. 똑같이 그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는 아가씨가 지금 침대에 앉아서 비로소 하의를 벗고 있죠. 예, 여기 지금 소파에 앉아 있는데 신발 신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아가씨는 지금 침대에 누워 가지고 이거 부츠를 신고 있어요. 신발 신은 채 지금 침대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의 입식 생활이다. 예. 바닥은 불결한 공간, 신발 신고 생활하는 공간. 이것은 바로 입식가옥의 이런 그 생활은 유목민의 청막 생활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방에는 이렇게 다 카페트를 깔아둬요. 카페트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비롯됐는데, 털을 빗질하다는 카피티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페트 자체가 유목문화에서 온 거죠. 이 카페트라고 하는 것이 이 털가죽이기도 하지만은 때는 초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신발 신고 있으면은 온갖 신발에 묻은 먼지를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닥이 신발이 깨끗해지는데, 이 카페트에 흡수한 먼지를 청소하기 위해서 물걸레로 닦아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청소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양식 가옥에 들어갈 때에는 현관에 들어서면은 우리는 신발 벗는데 이 사람은 신발은 안 벗고 외투나 모자를 벗어가지고 우산은 여기 놓고 외투는 여기 걸고 모자는 여기에 겁니다. 이거는 서양식 옷걸이죠. 예, 우리나라는 외투 여기에 현관 입구에 걸지 않습니다. 방안에 가고 옷장에 걸고 우산 여기는 들리지 않죠. 신발장에다 놓고. 예. 그래서 이런 그 생활의 차이를 문화적 전통 속에서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조리 공간, 부엌도 한국에는 아주 특수합니다. 한국에서 부엌은 아궁이가 있는 실내 공간이에요. 아까 온도를 불을 지피는 것처럼 집 바깥에 있어요. 조리를 하는 부엌도 사실은 건축 구조물 안에 있지만 실내 공간으로 여긴다. 그래서 부엌에서는 신발을 신고 생활하죠. 그래서 이런 식이 옛날 부엌이죠. 상도 여기서 차립니다. 여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죠. 예, 여기서는 입식 생활을 합니다. 여기는 바닥이 흙바닥이죠. 여기도 뭐 찬장도 있고 이게 입식공 흙바닥인데 이 부뚜막하고 솥이 걸려져 있고 이게 한국 부엌의 상차림도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제 요리도 하고 상을 차려서 밥 먹을 때는 방으로 각자 사랑 어른이 있으면 사랑방으로 또는 할머니는 안방으로 이렇게 밥상을 날라서 먹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밥상이 이렇게 아주 휴대 간단하도록 이렇게 달랑달랑 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장작 같은 땔감을 들여와 불을 피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벽난로 같은 건 생각을 못 합니다. 한옥에서 부엌과 방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방은 온돌 난방 공간이고 이 부엌은 그냥 바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신발 신고 있죠. 그래서 부엌에 갈 때는 부엌에 나간다 이렇게 밖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신발 신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엌에서 상차를 가지고는 밥을 먹을 때는 각자 지체에 따라서 누가 식구들이 있는 방으로 밥상을 들고 가서 먹게 된다. 운반해서 먹게 된다. 그런데 요즘 양옥에서는 실외처럼 취급되던 부엌이 실내와 통합돼 가지고 이 조리하는 열이 실내까지 가스나 또는 뭐 기름이나 또는 전기로 연결되어 가지고 식당방하고 이제 일치가 됐죠. 그래서 모두 식당에 모여서 같이 둘러앉아 먹는데 이렇게 먹는 풍속은 길어봐야 4, 50년. 널리 일반화되는 것은 한 3, 4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0년 전
대부분의 이런 부엌에서 조리를 해서 온돌방과 부엌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옥은 방 자체가 서구하고 다릅니다. 기능이 달라요. 우리는 방을 구분할 때 어른이 있는 사랑방, 또 어머니가 있는 안방,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는 상방, 또는 뭐 누구가 있는 건너방, 이렇게 그 방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방에 누가 주로 거처하는가에 따라서 방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서양의 방은 거실, 응접실, 식당방, 침실, 서재 이렇게 해서 그 방이 어떤 기능으로 쓰이는가에 따라서 방이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 방은 한 방이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서양에 있는 양옥은 방이 각각 하나씩 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입식 생활인가 자식 생활인가 하는 차이하고도 관계가 있고 가구를 어떤 가구를 쓰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방 주인이 한 방에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이동형 가구를 운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랑방에 아버지가 계신데 손님이 와요. 손님이 오면 방석을 내놓고 이런 술상을 차려옵니다. 그러면 이 방이 손님을 접대하는 응접실이 되죠. 그 다음에 점심때가 되어서 점심 먹을 때 되면은 점심 밥상을 들고 옵니다. 내가 먹는 밥상, 손님이 없는 밥상 두 상을 들고 오면 여기가 식당이 되죠. 방은 하나인데. 그 다음 손님이 가고 이렇게 서한을 내놓고 책을 펼치면 여기가 독서하는 서재가 됩니다. 그 다음 손님도 가고 밤이 돼가지고 잠을 잘 때에 이부자리를 펴면 사랑방이 침실이 됩니다. 안방도 마찬가지. 방이 하나가 다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방에 앉아서 하루 생활을 모두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다른 방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착 생활을 했는데 동경민족으로서 그래서 집안에서도 방을 이동하지 않고 한 방에서 정착 생활을 하는 것은 농경 문화의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식 생활은 서구 가옥 문화가 지닌 방의 기능은 다릅니다. 서구의 가옥 문화는 방마다 기능이 제각각이에요. 침실 따로 있고, 식당방 따로 있고, 그래서 방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기능이 중심이에요. 사람이 기능을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재에서 공부하다가 손님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파가 있는 거실이나 응접실로 가서 손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차를 마시고 담론을 하다가 식사 시간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식사 시간이 되면 식탁이 마련되어 있는 식당으로 가야 돼. 거기서 밥을 먹고 손님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해볼까 할 때는 어디 식당방에서 식탁 위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공부는 책상과 책장이 갖춰져 있는 서재에 가서 공부를 하게 돼요. 또 잠자리에 들 때는 침대가 놓여 있는 침실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입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땅바닥에 붙이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침대나 식탁이나 책걸상이나 소파가 늘 자기 엉덩이 밑에 바닥과 사람 몸 사이에 끼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파가 있고 여기에 앉지 않고 반드시 여기에 앉고 그 다음 식탁에 가면 이러한 그 붙박이 가구가 있고 그 다음 서재에 가면 이런 책걸상과 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침대에 가면 이런 침실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직접 바닥에 대는 법이 없도록 붙박이 가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침대에서 아침에 일어나고 거실로 갔다가 아침밥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공부하러 서재에 갔다가 다시 저녁 때가 돼가지고 뭐 밥 먹고 소파에 왔다가 텔레비전 보고 잘 때는 또 이리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바닥에 앉아서 정착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구가 붙박이로 있고 사람이 이 방을 찾아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목 생활 전통이 주거 공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방 안에서 집 안에서 이 방 저 방 찾아다니면서 하루 생활을 유목민들처럼 이동하는 것이 서구 문화의 주거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민과 유목민의 생업에 따른 생활의 차이는 농경 문화는 땅에 뿌리를 받고 정착 생활을 하죠.
땅을 일구어 일정한 경작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성을 가지고 떠나면 안 돼요. 정착해야 돼요. 밭에다 뭐 갈아 놔놓고 어디 떠나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름 같은 데는 뭐 한 3일만 돌아보자면 잡초가 무성하고 농작물이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 붙어 살아야 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씨앗에 따라 철마다 땅은 같아도 밭은 같은데 해마다 다른 작물이 재배돼요. 어떤 데는 같은 밭인데 배추 모종을 심으면 배추밭이 되고, 고추 모종을 심으면 고추밭이 되고, 참외밭이 되고, 같은 밭인데 이렇게 도마도 밭으로 계속해서 변할 수 있죠. 이건 우리가 사랑방에 앉아가지고 밥상을 차려오거나 술상을 차려오거나 서한을 펴거나 이부자를 펴거나 하면 방이 변하는 것과 똑같아요. 밭은 하나인데 이렇게 해마다 또는 계절마다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이 농경문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필요에 따라 방의 기능이 변하는 것처럼 토지는 같은데 씨앗을 뿌린 데 따라서 이렇게 작물은 달라진다. 기능은 다를 수 있다. 농사일도 방에 앉아서 이렇게 자식 노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붙박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일을 하면은 어떻게? 들일 하러 갈 때 도시락 싸가지고 갑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갈 때 물통 가져갑니까? 우리나라에 물병이라는 것은 거의 전통적으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샘물을 찾아서 마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밥때가 되면 물하고 술하고 점심밥을 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랑방에 앉아있으면 부엌에서 밥상 차려오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찻집에 가지 않고 차를 배달해 마시고 식당에 가지 않고 음식을 배달해 오는 이런 문화도 한국의 전통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음식 배달해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식당에서 배달해 먹는구나 생각하는데 중국에서 배달해 먹는 풍속은 요즘 우리나라 문화 영향을 받아서 배달해 먹지 중국 사람들은 다 중국식 먹을 때 다 식당에 가서 먹었어요. 그래서 배달해 먹는 풍속은 바로 우리가 들에서 일할 때 점심밥을 이고 오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유목민들은 점심밥을 이고 가겠어요? 이게 양떼나 이렇게 몰고 다니는데 점심밥을 어디에 이고 가겠어요? 그래서 아주 물병을 차고 가죽으로 된 물병 차고 건포라든가 점심 먹을 걸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거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풀밭이 훼손되면 새 풀밭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하죠. 이 가축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풀 다 뜯어먹으면 저절로 그 안에서도 이동하지만 이 천막까지도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음식 배달 풍속이라는 것이 없다. 그런데 이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구슬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이 무당굿이 이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천만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굿의 구조가 달라요. 생활 양식이 달라요. 한국의 무당은 어떠냐 하면 굿을 할 때도 신을 모셔와서 굿판에 자정합니다. 신이 오라고 내림대로 신을 내려받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신이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림굿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 내려와가지고 내림대에 불려서 무당이 신이 들려야 돼요. 신이 집혀야 돼요. 그래서 신이 내림이 받아서 신이 들려야 비로소 굿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구수 형태를 포제션형이라고 합니다. 신이 집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경문화의 정착형, 무당이 앉아서 정착해서 신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올 때마다 내 복장을 바꾸어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베리아 사람은 어떠냐 하면 구슬을 할 때마다 신을 찾아서 이계로 여행을 해요. 이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가 아니고 하늘나라나 땅속 지하세계라든가 이런 다른 세계로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이 빠져나가요. 그 망화 상태이죠. 그것을 엑스타시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샤만은 탈로나의 혼이 우리는 여기 있어서 다른 혼이 하나 더 들어와서 행세를 하는데 여기서는 혼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잖아요. 다른 귀신이 이 무당에 들려서 신 집히는 거하고 신 들리는 거하고 신이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탈원굿하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엑스타시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목문화의 이동형 탈원굿. 그래서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가 입은 복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늘 같아요. 무보이 같아요. 우리는 굿할 때마다 굳건이마다 옷이 달라진다. 신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착형 농경문화하고 관계가 있고, 이거는 이동형 유목문화하고 관계가 있다. 굿도 이렇다고 하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두 생태계의 생업 양식과 문화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오늘 잠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 생활의 한옥과 입식 생활의 양옥을 대비해서 정리해 보면 농경 문화는 바로 자식 생활하는 방이죠. 그래서 기능에 따라 방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밭에 씨를 여러 가지 뿌려서 그때마다 밭이 뭐 달라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에 앉아서 하루 생활이 가능한데, 유목문화는 입식 생활, 신발 신은 채 서서 생활하는데 붙박이 가구가 방의 기능을 고정시켜둔 까닭에 필요에 따라 방을 찾아다니면서 이동 생활을 한다. 그러므로 이동형 주거 생활이 유목문화 전통이라면, 자식 정주형 주거 생활, 앉아서 생활하는 것은 환웅 이래의 농경문화 전통인데, 그거는 바로 바닥을 따뜻해서 구두를 놓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예. 뭐 마무리 말씀 드리면은, 쑥과 마늘을 먹는 채식 생활의 전통과 붙박이로 머물러 사는 정착 생활의 전통은 환웅이 곰족과 범족에게 인간답게 사는 생활 규범으로 제시하는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환웅이 곰족과 범족에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런 문화를 일깨워 줬어.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쑥과 마늘을 먹고 머물러 살고 정착 생활을 하고 있다고. 따라서 한국인의 채식 중심 식문화와 정착형 주거 문화 속에는 한웅시대의 농경문화 유전자가 고스란히 살아있다. 그때의 역사적 유전자가 우리 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웅시대의 문화 생활을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 생활 문화가 그러한 DNA의 연속성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거꾸로, 우리는 진짜 한웅의 후예이고 고조선 시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고조선 시대 사람들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직도 고조선 시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대. 이렇게 전망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고조선 사료는 뭐 삼국유사에 있거나 뭐 신당수도에 있거나 또는 한웅 천조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재 삶 속에 있다. 우리의 현재의 문화적 전통, 한국인답게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게 고조선 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